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답답했던 고민부터 속 시원한 해결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남의 집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지수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입에 공평을 달고 살았던 남편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과 자산이 송두리째 깎여나가는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연애 시절 데이트 비용부터 집안일 분담까지 10원짜리 하나도 똑같이 나누자던 그 민주적인 남편. 지수 씨는 그가 참 합리적인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철저한 공평의 가면 뒤에는 아내의 피땀 어린 돈을 훔쳐다가 자신의 효도쇼를 벌이던 추악한 기생충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완벽했던 가면이 어떻게 벗겨졌을까요? 지금 그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공평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제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입에 공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는 아주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척 연기를 잘했거든요. 지수야, 우리는 맞벌이 부부니까 모든 게 공평해야 해. 집안일도 데이트 비용도 나중에 결혼해서 양계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도 무조건 똑같이 맞추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서운함이 생기고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되거든. 나는 너랑 평생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가 참 성숙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민주적인 생각인가 싶어 감동까지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의 수입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외국계 IT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해 월 평균 8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의 대리로 재직하며 제 절반도 안 되는 3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죠.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한 몸인데 돈의 액수를 따지는 건 치사한 일이다.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거니까 네 돈, 내 돈 구분하지 말자. 며 생활비 통장을 합치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가 주장하는 공평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제 수입의 90% 이상을 공동 통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통장의 관리 권한, 즉 공평을 집행하는 심판은 남편이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조차 제가 미혼 시절에 밤낮 없이 일하며 제 힘으로 마련했던 제 명의의 자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몸만 들어온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일단 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같이 돈 더 모아서 강남의 더 큰 집으로 옮기자 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호의는 남편에게 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통장을 합친 그때부터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엑셀 표까지 만들어가며 양계 들어가는 돈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엄마 환갑이 다가와 제가 평소 엄마가 갖고 싶어 하셨던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바로 표정을 굳히며 정색을 하더군요. 지수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 가풍이 뭐야. 모든 건 공평해야 한다고 했잖아. 장모님한테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드리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300만 원짜리 사드려야 해. 그럼 한 번에 6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 돼? 너 혼자 잘난 척 효도하고 싶어서 우리 집 가게 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내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거비도 안 드는데 그 정도는 내 보너스로 할 수 있지 않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더 강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네오 지금 집 좀 있다고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우리가 공동 통장 쓰기로 한 건 그런 치사한 계산 안 하기로 한 거잖아.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장인어른, 장모님만 부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은 남이야? 너 이런 식으로 돈으로 금 나누면 나 정말 너한테 실망할 것 같아. 결국 저는 제 돈으로 제 부모님께 좋은 것 하나 해드리고 싶어도 남편의 그 망할 놈의 공평 논리에 막혀 항상 50만 원 미만의 저렴한 선물로 때워야 했습니다. 친정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는 제 곁에서 남편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뒤탈 없는 소비라며 저를 칭찬하듯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가 벌어온 돈의 주인인데도 마치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쓰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며 자존감을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에 갈 때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 중의 효자로 빙의했습니다. 명절마다 양계 똑같이 50만 원씩 송금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시댁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복판에서 부모님 손을 꼭 잡고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생색을 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날씨 추운데 보일러 아끼지 말고 팍팍 돌리세요. 이거 제가 이번 분기 보너스 받은 거에서 지수 몰래 따로 좀 더 얹었습니다. 마누라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만 아들 도리는 해야죠. 이거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남편은 마치 첩보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양 저를 힐끔거리며 봉투를 찔러 넣어줬고, 시부모님은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며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까 아버님께 드린 봉투는 뭐냐, 우리 양가 똑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길길이 날뛰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건 내가 점심값 아끼고 내 용돈 줄여서 10원 한 장까지 모아드린 거야. 내 피 같은 용돈으로 내 부모 챙기겠다는데 그것까지 네가 간섭해? 너도 척의 돈 더 드리고 싶으면 내 용돈 줄여서 하든가. 왜 그렇게 사람이 쪼잔하고 계산적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자신의 뻔뻔한 행동을 용돈 절약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여자로 몰아쓰는 그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정말 자기 용돈 10,000원짜리 한 장 아껴가며 효도하는 줄 알고 참 마음이 깊네 하며 바보같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번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확인차 우연히 제 개인 명의로 된 비상금 통장 정리 내역을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은 제가 미혼일 때부터 악착같이 일하며 이미 수억 원대의 목돈을 모아두었던 제 인생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아주 소중한 계좌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도 이 통장의 존재를 투명하게 알렸고, 우리가 나중에 더 큰 평수로 집을 넓혀갈 때 보태자며 결혼 후 매달 50만 원씩 공평하게 추가 저축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관리하던 통장이었죠. 세상에 오직 저와 남편 딱 둘만 알고 있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의 내역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 왔는데, 남편 놈은 결혼 직후 딱 6개월 동안만 입금하고는 그 뒤로 입을 싹 씻었더군요. 돈을 넣기는커녕 오히려 제 허락도 없이 거액의 뭉칫돈을 수시로 빼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친절한 메모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직전, 시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 심지어 시조카들 생일이 있는 날짜만 맞춰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ATM기로 인출되거나 낯선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제 노트북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제 개인 자산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와 몰래 나누는 통화 내용을 직접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비열한 목소리로 낄낄거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설에는 내가 300 용돈으로 줄게. 그 돈으로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차려. 영미 아줌마가 사위 돈으로 유세 떠는 거 재수 없다며? 돈 많이 버는 아들 뒀다가 뭐 해? 이제 내가 호강시켜 줄게. 아, 지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걔 알면 또 지네 집에도 돈 보내야 한다고 안달복달 난리 칠 텐데. 돈도 못 버는 게 척엔 왜 그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기강 딱 잡아놔서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하니까 엄마는 절대 걱정하지 마. 아들이 최고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남편은 제 돈을 훔쳐다가 시댁에 효도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본인의 아내를 가장 천박한 여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제가 흘린 땀방울이 그저 남편의 무능함을 가려주는 비단옷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차갑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공평의 잣대로 그를 어떻게 파멸시킬지 말이죠. 저는 사연자분이 이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안 됩니다. 내 돈을 훔쳐서 생색을 내는 것도 모자라 뒤에서는 나를 돈 못 벌고 무식한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니요. 3년 동안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기생충의 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라도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습니다. 설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다 모였습니다. 아주버님네 식구들과 고모님까지 모인 대가족 자리였죠. 남편은 여느 때처럼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시아버님께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제가 특별히 더 챙겼습니다. 지수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만 아들 도리는 해야죠. 시아버님은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며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 보며 지수야, 너도 남편 좀 본받아라.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딱딱 맞춰서만 하려고 하면 못 써라며 훈수를 두시더군요. 그때 제가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촥 펼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봉투 안에 든 돈, 우리 부부만 알고 있던 제 개인 비상금 통장에서 남편이 몰래 빼간 돈이에요. 제가 미혼 때부터 수억 원 모아놓은 통장인데 모르셨어요? 여기 은행 인출 날짜 보세요. 아버님 생신 때, 지난 추석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돈이 빠져나갔죠. 남편이 어머님이랑 통화한 녹취록 여기 다 있습니다. 다들 한번 보세요. 장내에는 찬물이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미리 복사해온 서류들을 가족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지수 몰래 더 챙겼다고 생색내던 그 모든 돈이 사실은 제 월급이었어요. 남편 월급 300도 안 되는데 300이면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심지어 이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넣기로 한 약속도 딱 6개월 지키고 그만뒀더라고요. 그런데 명절마다 시댁에 300씩, 500씩 그 돈 다 우리 집 늘려가려고 모은 제 비상금 털어서 나간 겁니다. 정작 저희 친정에는 남편이 공평 따지면서 딱 50만 원만 보내게 가스라이팅 했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그래도 부부 사이에 내 돈 내 돈이 어딨냐며 얼버무리려 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 돈 없죠. 그런데 왜 남편은 제 돈으로 생색은 혼자 다 내면서 저를 시부모님 무시하는 며느리로 만드셨나요? 어머님도 아까 그러셨죠? 저보고 남편 좀 본받아라. 제 돈 훔쳐서 효도하는 그 파렴치함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너 미쳤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제 팔을 붙잡으려 하자 저는 남편의 뺨을 아주 세게 갈겼습니다. 미친 건 너지. 내 통장에 손을 대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해서 돈 빼돌린 건 명백한 범죄야. 횡령이고 절도라고. 너 오늘 이 집에서 나랑 같이 나갈 생각 마라. 내 짐은 이미 어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싹 다 싸서 지금 이 시댁으로 오고 있을 거니까 그대로 그 짐 받아 들고 여기서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그리고 너 결혼하고 딱 6개월 동안 그 통장에 넣었던 300만 원 있지? 그거 지금 내 통장으로 다시 쏴줄게. 나 너한테 10원 한 장 빚지기 싫거든. 푼돈 돌려줄 테니까 너는 그동안 내 통장에서 빼간 3년치 원금이랑 이자까지 쳐서 오늘 당장 다 돌려놔. 안 그러면 횡령이랑 절도로 당장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받게 해줄 테니까. 저는 시부모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그 돈 전부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겁니다. 아드님이 능력이 없으면 아들 수준에 맞게 효도를 받으셨어야죠. 남의 딸 피눈물 흘리게 해서 받은 효도 이제 다 뱉어내세요. 저는 아수라장이 된 시댁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팔자야를 외치며 곡소리를 냈고 남편은 신발도 못 신고 양말 바람으로 쫓아나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그 돈 다 어떻게든 갚을게. 내 짐은 왜 쌌어? 나 오늘 어디서 자라고. 울부짖으며 차 유리창을 두드리는 그를 무시한 채 저는 차문을 굳게 잠그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3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는 더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단순히 시댁에만 보낸 게 아니더군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매번 우리 마누라가 능력 있는 팀장이라 돈 펑펑 써도 된다며 골든벨을 울리고 다녔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성공한 아내를 둔 든든한 친구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몰래 열어 제 업무 성과를 본인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내가 기강을 딱 잡아놔서 내 말이면 꼼짝도 못한다고 비웃던
카톡 대화 내용들은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평은 사실 본인의 무능함을 감추고 제 성취를 착취하기 위한 비겁한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가 흘린 땀방울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장식품으로 썼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노력으로 번 귀한 돈을 온전히 저와 제 부모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평소 시댁 눈치 보느라 부모님께는 5만 원권 한 장 드리는 것도 망설였던 제가 부모님께 수백만 원짜리 용돈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찡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딸 얼굴이 이제야 사람 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진작 그 썩은 밧줄 같은 결혼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되찾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희생과 고통을 발판 삼아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갈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서 공평이나 가족애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먹고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그 가면을 벗기세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시부모님 면전에서 남의 딸 피눈물 흘리게 한 효도 뱉어내라고 하셨을 때 정말 전율이 돋았습니다. 효도는 셀프여야지 배우자의 희생을 훔쳐서 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공평이나 가족애라는 말로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이 있나요? 사연자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갇혀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을 갈취당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 있는 결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 돈으로 효도쇼를 벌인 남편과 그 시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시원하고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